안녕하세요. 자, 이제 벌써 세법이 3주차가 됐어요. 세법 진도가 많이 늦을 줄 알았는데 다른 과목하고 이제 거의 맞춰져 버렸어요. 벌써 이제 3주차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어느 부분을 강의하냐면 여기에요. 취득세. 자, 이제 오늘은 취득세인데 취득세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걸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취득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자, 오늘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내용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취득세가 무엇인지, 취득의 유형이라든지 취득세 과세 대상물 이쪽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교재 보시면은 교재가 48쪽 한 페이지로 돼 있어요. 한 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문이 한 줄이 나와요. 한 줄. 한 문제가 아니라 한 줄. 그럼 이걸 한 줄 나오면 꼭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한 줄. 그게 답이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해야죠. 답이라면.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나오는데 제 테마 이제 10번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하고 취득의 유형에서 한 줄 정도 지문이 나오는데 35회 시험에서는 어디서 이제 문제를 출제했냐면 35회 시험은 여기서 출제했어요. 취득의 유형 쪽에서. 유형에서 이걸 나왔고 또 과세 대상물 같은 경우는 엄청 단순해요. 자, 대상물이 이거예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종류가 이렇게 열거돼 있어요. 열거돼 있는 거 딱 보면 몇 개 안 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취득세 낼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부동산이에요. 그럼 여기다 취득자만 붙이면 돼. 자, 무엇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고 부동산 됐잖아요. 뒤에다가 취득이라는 단어만 계속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고 기계장비를 취득하면 항공기를 취득하면 선박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서 뭔가요? 인목이 뭔 말인가요? 그냥 나무가 아니고 어디가 등기라고 써졌어요? 등기란 말 안 써졌잖아요. 등기란 말 없어요. 세법에서는. 여기서 나무는 나무인데 뭐 하는 거? 서 있는 나무. 서 있는 나무란 이야기는 살아있는 나무란 이야기인가? 죽은 나무란 이야기인가? 살아있는 나무란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특별히 취득세를 물리는 나무가 있긴 있어요. 취득세 내는 나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경도 못 해볼 거예요. 취득세 내는 나무를 중개사일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접해보지 못할 거예요. 그럼 저건 시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저런 거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인목이라는 것은 서 있는 나무 중에서 살아있는 것만 세금을 물린다는 이야기인가? 죽은 것도 물린다는 이야기인가? 살아있는 것만 물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다음 주에 내용 하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살아있는 나무라는 걸 강조해 드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암기를 꼭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앞에 제가 동그라미 친 것처럼 동그라미 친 거하고 똑같지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동그라미 쳤는가 봐보세요. 뭘 쳤는가요? 광, 양식.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친 걸 광어, 양식 뒤에다가 취득자만 붙여가지고 읽어볼게요. 광어를 양식하면 취득세 낸다. 이런 식으로 광어. 그러면 광어, 양식하면 취득세 낸다.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취득세 대상이다. 이런 게 취득세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가면 여기 뒤에요. 회원권 있죠. 회원권. 각종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다. 그럼 이제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 취득세 대상이고, 그럼 이제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을 아닌 거는 책에는 메모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회원권 바로 옆에 빈 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빈 공간에다가 제외하고 이렇게 써보세요. 제외.
대상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대상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세 가지만 써놓으세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여기까지만 한번 메모해 보세요. 자, 세 가지.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이 세 가지는 취득세 대상이란 얘기인가 아니란 얘기인가? 아니다. 그럼 이제 권리 중에 자 권리 뒤에가 권리라고 돼 있는 것 중에서 취득세 물리는 것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 세 가지만 권리에 대해서 물린다는 얘기인가? 광어, 양식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취득세를 물리고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다 풀 수 있어요. 요거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의 이제 유형으로 이제 가봐요. 취득의 유형에서는 딱 시험에 나오면 지문 딱 한 줄 나와요. 한 줄 나오니까 정의 같은 것은 정의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정의 같은 건 다 필요 없고 어떤 꼭 필요한 것만 생각하세요. 여기서 취득이라는 것은 무엇을 취득이라 하냐면 취득의 정의는 알려는 드리는데 듣기만 하세요. 여기서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라고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겠는가? 취득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뭘 받든지 증여를 받든지 또는 이 건물 주인이 제 부모님이면 상속을 받든지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걸 조심해야 돼요. 돈 주고 내가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돈을 주고 사는 것만 취득세를 물린다는 얘기인가? 공짜로 가져와도 낸다는 얘기인가? 공짜로 가져와도.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 문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이미 냈더라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이미 부과가 됐더라면 취득세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한다.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취득세는 완전히 별개의 세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으니까 취득세는 안 내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세금도 다른데 왜 안 내려고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뭐라 하냐면 왜 정부 편에 서서 해서 가신가요? 그래요. 세법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세법은 이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취득세 안 내야 된다? 또 내야 된다. 또 내야 된다. 자, 끝났어요, 이제.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 잡았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세법하고 민법하고 차이점을 지금부터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민법은 주로 사실관계를 따지든가요? 권리관계를 따지든가요? 민법은 권리관계예요. 그럼 민법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러 가든가요? 등기를 하러 가죠. 근데 세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법은 권리관계를 따져가지고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져서 세금을 물려요. 그래서 세법은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이런 거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시험 문제는 어떤 걸 내냐면 이거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실제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이란 이야기가 서류상에 등기나 등록이 없더라도 내가 소유권만 주장할 수 있으면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은 어떻게 내냐면 민법상 등기가 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등기나 등록을 했던 말든 상관없이 실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취득자로 보고 취득세를 물려버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아닌데요. 세법에서는 권리관계를 따진다? 사실관계를 따진다?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는 거지
권리관계를 가지고 세금을 물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번 지문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동그라미 2번 지문이 민법하고 세법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네요. 이제 그러면 취득의 유형으로 한번 가보죠. 원시라는 이야기는 원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시라는 것은 무엇을 원시라냐면 소유권이 나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시라고 그래요. 그럼 소유권이 예전에 누군가가 이 물건의 주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나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인가? 나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시로 나부터 소유권이 시작돼도 세금은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래서 원시 취득도 과세를 해. 그러면 이건 시험에 내질 않아요. 원시로 취득한 것도 과세돼요. 이런 거 문제를 내질 않아요.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원시로 취득했지만 세금을 물리지 아니한 것을 찾아라. 요런 걸 내는 거예요. 그럼 원시 취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리는 거 뭐냐면 원시라는 것은 소유권이 나부터라는 이야기인가 옛날에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나부터. 자, 나부터.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요 네 가지. 자, 다시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이 네 가지를 원시로 취득하면 세금은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자, 그러면 제가 차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차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차 한 대를 샀어. 차 없는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새 차를 하나 샀어. 새 차를 하나 사면 나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취득세? 왜 낸다? 내가 차를 조립한 게 아니니까. 자동차 회사가 회사에서 차 한 대를 생산해 내는 거 그게 원시. 자동차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사는 건 승계. 나는 회사에 만들어 놓은 차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는 차를 생산하면 자동차 회사는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니까. 이걸 해석을 잘해야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처음으로 차를 사는 게 그게 원시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직접 조립했는가요? 아니요. 조립은 안 했는데요. 그러면 회사차 샀잖아요. 그런 순간 내가 처음으로 샀다니까요. 처음이니까 원시잖아요. 막 그래요. 내가 실제로 조립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원시예요. 근데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걸 넘겨받았을 때는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차를 사는 것은 원시가 되는가 승계가 되는가? 승계. 그러면 회사에서 차 한 대를 생산하는 것은 원시. 그러면 회사가 차를 생산할 때는 취득세 안 내지만 내가 회사 차를 하나 사면 나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모두 다 내가 산다는 이야기,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 회사에서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취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승계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 넘겨받은 걸 승계라고 그래요. 자, 승계는 이미 누군가가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있었던 물건을 넘겨받을 때는 유상으로 넘겨받던 무상으로 넘겨받던 모두 다 취득세를 내야 돼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두 내야 돼요. 그러면 상속이든 증여든 상속을 받든 증여를 받든 취득세 안 내야 되겠는가? 내야 되겠는가?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럼 원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차량과 기계와 항공기와 선박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세금을 안 내. 그럼 이제 반대로 돌려볼게요. 토지나 땅이나 건물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세금을 안 낸다, 낸다. 왜 낸다?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세금 안 받는다 했으니까 네 가지. 요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 원시는 세금 안 낸다, 낸다, 낸다. 법에서 규정이 없는 거 무조건 내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만 빼주는 거고 요 네 가지만 제외시켜주는 거고 나머지 원시는 전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승계.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두 승계로 취득하는 건 모두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의제 취득으로 가보죠. 의제. 이제 의제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의제라는 요 단어는
그게 아닐지라도 정부가 그걸로 보고 세금을 물리면, 그게 아니어도 그걸로 보고 세금을 물리면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변명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취득을 의제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의제라는 것은 그걸로 의지해버리면, 그걸로 의지한다. 의지한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본다예요. 그걸로 본다 또는 간주한다예요. 그럼 무엇으로 본다? 끝에 가서 이렇게 무엇으로 본다. 본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내가 이걸로 본다. 본다란 말을 써버리면 상대방이 변명하고 해명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본다라는 말 자체는, 본다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번 36회 시험에 합격할 걸로 본다. 그러면 아니요, 나는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합격해요? 막 이렇게 따져야 되는가? 따질 필요가 없는가?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예요. 간주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도 안 하면 이번에 36회 시험에서 불합격할 것으로 본다. 그럼 뭐라 한가요? 내가 왜요? 내가 왜 불합격해요? 나는 불합격 안 해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할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이게 본다예요. 본다는 무지 무서운 거예요. 본다란 단어는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법은 99%가 본다예요. 세법은 본다라고 써놓고 우리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래서 세법은 강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법은 강제성이 있어서. 근데 민법은 뒤에가 전부 본다라고 돼 있으면 누가 굶어 죽어버리겠는가? 변자로 시작하는 분, 변호사. 해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다라고 돼버리면. 그래서 민법의 대부분의 지문들은 끝에가 추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추정한다라는 것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대부분이 추정한다라고 돼 있고 세법은 대부분이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공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연다 그러면 뭔가를 기회를, 뭔가 의견을 들어본다, 안 들어본다? 들어본다. 그러면 공청회를 연다 그러면 뒤에는 본다라고 돼 있다, 추정한다라고 돼 있다. 추정한다. 그래서 추정한다라고 하면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의견 들어볼 것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겠다 그러면 끝에는 본다. 이 논리를 알고 지문 읽으면 그냥 읽어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면 본다. 의견을 물어볼 생각이면 추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침에 식탁에다가 음식을 차릴 때 여기다 김치 하나 딱 올려놓고 오늘 이걸로 맛있게 밥을 먹을 걸로 본다. 그러면 반찬이 왜 이래? 이렇게 따지면 내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쓰셔야 돼. 아드님한테 너는 오늘부터 컴퓨터 게임을 안 할 걸로 본다. 그럼 컴퓨터 게임을 내가 왜 안 해야 돼? 막 이유를 대면 그거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뒤에가 본다란 이야기는 상대방 의견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지목이 뭔가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땅, 목록. 그러면 지적법에서 지목을 총 몇 개로 열거해놨던가? 28개. 그게 28개. 그 지목을 변경했다. 그럼 땅의 이름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땅의 이름을 바꾸면 내가 땅을 새로 샀는가요? 새로 산 건 아닌가요? 아니죠. 새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의 이름을 바꿨으니까 내가 땅을 새로 취득한 게 아니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낼 필요가 없죠. 왜 취득세를 또 내요? 내가 새 땅수 산 게 아닌데 옛날 땅에 대해서 이미 세금을 냈으니까 땅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세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거 안 내고 있으니까 정부 하는 이야기가 너 왜 세금 안 내?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된대요?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너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이 부분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우리는 그걸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본다. 우리는 그걸 취득으로 본다고 해버렸네. 그러면 지목을 변경해서 반드시 뒤에가 뭐가 따라붙으면 가액이
증가되면은 그때 무엇으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아니 무슨 가격이 변했다고 그러세요? 내 땅 이름만 바뀌었다니. 이름표가 바뀌었는데 뭔 땅이 가격이 변해요? 그러니까 네 말 안 들어. 네 말 들을 필요 없이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이 변했다고. 정부가 봤을 때 가격이 증가했으니까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놔라. 네가 해명 한번 해봐라 그런가? 당연히 세금을 내놔라. 폰드랑 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놓고 어떤 소리에도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가액이 증가됐다고 하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35의 기출문제가 이거네요. 여기가 35의 기출문제였네요. 그럼 볼게요.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으면 취득세 안 낸다?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가액 증가가 없으면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액 증가가 있으면 세금을 내놓고 없으면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이제 과점주주가 나오네요. 과점주주. 그럼 과점주주는 먼저 지분 퍼센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가로에 퍼센트 있을 거예요. 지분율이 얼마가 넘었는가? 50% 초과. 자, 50% 초과라는 것은 50%란 이야기인가? 50%가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50% 초과가 되면 그 회사의 지분을 제가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일단 줄다리기 하면 내 쪽으로 쏠리겠는가? 안 쏠리겠는가? 쏠리겠죠. 그러면 내가 그 회사를 뭐 할 수 있겠는가? 소유, 지배할 수 있죠. 그 회사를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하겠는가? 취득.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걸 취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 지분이 50%를 초과했으니까 내가 그 회사를 소유, 지배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지배할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50% 초과한 주주에게 네가 그 회사의 물건을 뭐 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취득했다 안 했다. 안 했더라도 한 걸로 보고 세금 내놔라 이거예요. 엄청나죠?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뭐 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과점주주가 되면 그 주식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50% 초과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물건을 자기 지분만큼 취득한 걸로 보고 세금을 내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이 60%다. 예를 들어서 60%면 나는 과점주주다, 과점주주가 아니다. 과점주주다. 과점주인데 그 회사의 과세 대상물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취득세 대상물이다. 10억이 취득세 대상물이면 내가 이 10억의 몇 퍼센트를 내가 취득한 걸로 보고 세금을 낸다. 60%. 자, 곱하기 지분이 60%니까 60%. 그러면 나는 그 회사의 물건을 얼마만큼을 내가 취득한 걸로 보고 세금을 내야 된다. 6억. 6억을 내가 취득한 걸로 보고 이 6억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내가 그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 회사의 물건을 취득했냐고요. 나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본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취득 안 했다고요. 그랬어요. 본다고. 그 말은 뭔 말인가? 아무 소리 말고 돈이나 내놔라고. 네 말 네가 아무리 말해봤자 난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돈이나 내놓으라고 이 소리예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그 회사의 물건을 내 뭔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지분만큼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해서 지문이 한 줄이 시험에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온가 보죠. 자, 이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가 봐요.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럼 이제 아닌 거, 취득세 대상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세 가지 있었죠. 그 세 가지를 먼저 얼른 생각해.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요. 지상권,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해용권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죠? 그 다음에 권리 중에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무엇 세 가지다.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자, 양식어권.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대상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자,
그럼 다시 왼쪽 제일 위에 과세대상물 가보세요. 자, 과세대상물 왼쪽 제일 위에 과세대상물 가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없네요. 공교롭게도 없네요.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없네요. 그래서 권리라고 돼 있는 것 중에 권리라고 돼 있는 것 중에서는 반드시 무엇 세 가지만 취득세를 물린다. 광어, 양식하면 물린다. 그거 빼고는 안 된다.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만 대상이 되고 그거 빼면 나머지 권리는 안 된다. 그럼 여기도 안 되겠네. 그럼 대상이 되는 건 총 몇 개인가요? 2개. 2개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3개라고 찍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니까 이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걸로 착각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제 하나는 찾았어. 이제 두 번째,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거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됐다. 지목이 변경이 되면 취득세 물린다. 아직은 모른다. 그렇죠. 아직은 모른다 가셔야 돼. 지목을 변경해서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붙어야만.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너는 세금 물어야 되겠네?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취득으로 보고. 여기를 잘 봐야 돼요. 가액이 증가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기계 장비의 자체 제작. 내가 자체 제작이니까 나는 무슨 취득인가? 원시. 이제 이걸 알았어. 자체 제작이니까 이게 원시라는 걸 알았어. 그럼 원시로 취득했을 때 네 가지는 세금을 안 물리는데 무엇 네 가지는 원시 취득은 세금 안 낸다.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그러면 기계 있네. 기계를 원시로 취득했으니까 너는 세금은 안 낸다. 원시니까 안 낸다. 자, 세 번째, 토지를 취득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토지는 부동산이니까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등기를 꼭 해야만 취득이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럼 등기를 안 해도 취득세는 내셔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으로 토지. 자, 간척은 무슨 취득인가? 원시. 자, 원시 취득이네요. 그럼 토지를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안 낸다, 낸다? 낸다. 자, 그럼 취득세 과세되는 거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디귿, 리을. 여기 있네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원시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네 가지를 얼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원시로 취득했을 때 세금 안 물리는 건 무엇 네 가지는 안 물린다.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요 네 가지는 원시로 취득하면 안 물린다. 그럼 토지나 건축물은 원시로 취득하면 세금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이제. 세 번째, 틀린 걸 찾아라. 회원권은 취득세 대상물이 된다. 됐죠? 회원권은. 각종 회원권은 대상이니까. 자, 두 번째, 취득 범위는 현물 출자, 승계라는 것은, 여기서 승계라는 것은 누군가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런 걸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니까 현물 출자도 포함된다. 이제 3번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잠깐 보려. 전세권 나왔네. 전세권.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세 가지는 취득세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아니다. 대상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잘 모르는 지문 나와도 그거 얼른 보류하는 거예요. 모르는 지문 나오면, 안 배운 지문 나오면 살짝 보류하고 밑으로 얼른 내려봐. 그럼 답은 4번이네. 그럼 시험장에서 이것이 왜 맞을까 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 있는 거 없는가? 없어요. 답을 찾아버렸잖아요. 답을. 자, 그 다음.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나 등록을 꼭 하면 세금이다, 안 해도 세금이다. 안 해도. 자,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걸로 보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하며. 등기 등록을 요하는 물건이더라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물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럼 이제 3번. 특이한 걸 하나 보죠. 과점 주주는 그 회사의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 안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봐. 그런데 단서가 있어. 예외 규정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자, 여기를 강조하세요. 설립 시. 회사를 시작할 때,
회사를 시작할 때 과점주주는 설립 시 과점주주는 세금을 안 내. 설립 시 과점주주는 예외적으로 세금 안 내는데 왜 안 내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회사를 설립을 할 때 회사로 물건이 회사로 들어오는가? 설립할 때는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가? 돈. 자, 그러면 설립 시 과점주주는 설립할 때 제가 우리 회사 자본금이 1억인데 우리 회사 자본금 1억인데 제 주머니에서 6천만 원을 회사로 내놨어. 그럼 나는 과점주주다, 과점주주가 아니다. 과점주주다. 50% 초과됐으니 과점주주죠. 그런데 지금 회사에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 부동산부터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의업권, 양식업권, 각종 회원권 있는 거 없는가? 없죠. 없으면 뭐라 해야 되는가?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얼마? 없으니까 0 곱하기 60%. 처음에 설립시는 0 곱하기 60%니까 0 곱하기 60 하면 몇인가? 0. 그럼 설립시 과점주주가 돼서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설립시 과점주주는 세금 낼 필요가 없다. 끝났죠. 그런데 이걸 막 냅다 애운이라고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설립시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내고 싶어도 없으니까. 설립시는 회사로 돈이 들어오고 돈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설립시 과점주주는 세금 내지 않는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세 낼 필요가 없다. 설립시는 과점주주가 돼도 세금은 내지 않는다. 올해 출자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여기 이 지문이네요. 3번 지문. 이제 올해는 저 3번 지문이 출자확률이 가장 높아요. 작년에는 지목 변경에는 올해는 과점주주에서도 특히 설립시 요 지문을 출자확률이 제일 높네요. 이제 지문 다시 가보죠. 그럼 토지의 개념은 여기서 땅은 토지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을 꼭 하면 세금 물리겠는가? 안 해도 물리겠는가? 안 해도. 그럼 됐죠.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로 사실상 토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등록된 것만 세금을 물린다? 안 돼 있어도 물린다. 안 돼 있어도 세금은 물릴 수 있습니다. 네,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면 이 경우는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자, 세 번째. 예. 취득세는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물 하나씩 찾아볼게요.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 각종 해운권들은요. 각종 해운권이요. 해운권들은 해운권을 취득하면 이 사람은 취득세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이 안에 이 속에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이 들어가면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세 개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나 등록을 꼭 해야만 취득이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5번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 이게 나오면 차량과 기계와 항공기와 선박은 원시로 취득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에서는 과세한다, 과세 안 한다? 과세 안 한다. 하나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럼 과세하지 않고 이 네 가지는 승계로 취득하면 승계 취득은 과세 안 한다? 한다. 한다. 끝에 가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반대가 됐네요.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는 과세합니다. 그럼 토지는 간척 원시로 취득을 하더라도 자, 토지는 원시로 취득하면 과세 안 한다? 한다. 한다. 그럼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붙어야 되고 가액 증가요. 가액이 증가하면 그때 가서 취득으로 본다. 이제 8번. 어려웠네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네요. 이 8번 지문은 엄청 어려운 지문이에요. 8번 지문은 거의 시험을 보시면 한 95%가 틀려요. 이 지문은 95% 정도는 틀리게 돼 있어요. 건물을 이전을 했네요. 자, 이전. 자, 공법에서 이전이라는 단어 배웠죠?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이전 어떻게 하는 걸 이전이라는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바꾸는 걸 이전이라 합니다. 참, 예, 동일한 대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뭐 됐는 거야? 이전. 됐잖아요. 이전했네요. 그럼 이전했으면 이전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번지가 바뀌면 뭘 해야 되겠는가? 다시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물의 가액이 종전 건물의 가액을, 그럼 이전하기 전에 이게 1억이었어. 그런데 이전해놓고 나니까 또 1억이네. 금액 차이가 없어. 금액 차이가 없으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그래도 낸다. 왜? 등기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자, 그러면 등기 원인에 따라서 이제 5가지가 있는데 등기 원인에 따라서 세금 이름이 달라져. 이걸 1년 안에 빨리 익히셔야, 1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9개월 안에 익히셔야 돼요. 등기 원인에 따라서 세금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그 이름 달라지는 걸 최대한 빨리 익히셔야 돼요. 자,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이 건물을 내가 취득해서 등기를 하려면 무슨 세를 내야 되고? 취득세 내야 돼요.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을 이전 등기를 할 때, 이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때도 취득세 내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할 때도 취득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 면허세를 내야 돼요. 지상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세를 내야 되고? 등록 면허세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할 때도 등록 면허세를 내야 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등록했을 때는 그때는 무슨 세를 내야 되고?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고, 등기부는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고, 가액 증가부는 취득세 내야 되고. 요거 이해하는데 한 1년 걸리실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스스로 어려워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의 소멸 등기할 때도 등록 면허세를 물으셔야 돼. 자, 그럼 5개 다시.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를 내야 되고? 취득세.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 면허세. 해결했죠? 그러면 건물을 이전해 가지고 종전 건물의 가액이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가액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따른 무엇을 해야 되니까? 이전에 따른 등기. 이전에 따른 등기를 하니까 가액 증가가 없을지라도 이전에 따른 등기는 무슨 세로 내야 되고? 취득세로 내셔야 됩니다. 취득세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득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요 지문을 이해하는데 1년 이상 걸리실 거예요. 요 지문 하나 익히는 데만 엄청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등기 원인만 알아버리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등기 원인 자체를 이해를 못하세요. 자, 다시.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 면허세. 자, 이해한 걸로 간주하네요. 이해한 걸로 본다예요. 전 아직 이해 못했는데요. 그래도 진도 나가요. 자, 건축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 자, 건물을 신축했어.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무슨 취득인가? 원시. 건물을 원시로 취득했으면 취득세 안 낸다? 낸다. 그런데 틀렸네. 아니요. 판매할 목적이니까, 이거는 팔아먹을 목적이니까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야 돼요. 판매할 목적일지라도 취득세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당연히 내셔야 됩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테마 10번 끝났네요. 테마 11번으로 이제 가봐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여기는 해년마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테마 11번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이 테마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무엇한 사람,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하면 되겠는가? 누구를? 그래요, 취득한 사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 물건에 등기나 등록을 한 사람이란 이야기인가? 등기나 등록하고 상관없이란 이야기인가? 상관없이 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
그럼 사실상 취득한 자 그랬으니까 그 물건에다가 이름을 반드시 써놓은 사람이다. 이름 쓴 것하고 상관없다. 상관없다. 상관없이 그 물건에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린다. 취득의 개념을 해석해 보세요. 취득을 뭐라 했는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체구조부 이외의자가 부대 설비를 가설했어요. 야, 이 말 뜻을 알아야 돼. 주체구조부가 뭔지. 주체구조부는 공법에서도 배울 거예요. 공법에서는 채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채가 아니라 요로 배웠을 거예요. 주요구조부. 공법은 물건을 가지고 따지니까 주요구조부를 하고, 세법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체라고 쓰는 거예요. 사람. 주체구조부라고 해요. 그럼 주체구조부를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 건물주예요. 이 사람은 건물주.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이 건물에다가 뭔가를 설치를 했네. 그러면 건물주가 따로 있고 세입자가 있는데, 이 건물에 세입자가 이 건물에다가 뭔가를 장착하면서 이 건물에 값어치가 올라갔네. 세입자가 이 건물에다가 뭔가를 가설하면서 뭔가를 장착을 했더니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세입자에게 취득세를 물려라? 건물주에게 물려라? 왜 건물주에게 물려라? 건물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건물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구조부 이외의 자가 건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건물에다가 뭔가를 가설하더라도 세금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 사람에게 물리겠습니다. 그 건물을 건물 주인에게 물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앞에가 주체구조부 나오면 다른 짐은 다 필요 없어요. 중간에 있는 짐은 다 필요 없고 여기다가 취득자만 넣어버리면 돼. 앞에가 주체구조부가 나오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해라?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해라. 설치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라? 건물 주인에게 세금을 물려라? 건물 주인에게 세금을 물려라. 왜냐하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주니까 세입자가 설치해도 건물 주인의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건물 주인에게 세금을 물려라. 자, 두 번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면 반드시 뒤에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되면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은 새 땅을 샀다는 이야기인가? 땅의 이름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 이름만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란 이야기인가? 그 사람이란 이야기인가? 그 땅 소유한 사람. 자,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인데 언제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변경 시점에, 변경할 때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취득세는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린다고 분명히 정부가 그려놓고, 이거는 소유권 주장이 아니라 그 땅 주인에게 물려버리겠죠. 그러면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이 증가된 부분은 땅 주인이 가격 올라갔으니까 그 땅 주인에게 물리겠다. 그럼 그 땅을 지금 뭐 한 사람에게 물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다음에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란 이야기는 내 땅을 가져가서 공사하고 나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공사해가지고 다시 그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환지라는 이야기는 원래 땅 주인이에요. 원래 땅 주인. 그래, 원래 땅 주인은 지금 공사에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이라 쓰기가 곤란하니까 뭐라고 쓰냐면 조합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조합원, 이 사람이 그 땅 주인이에요. 환지로 돌려받은 그 사람. 그런데 채비지나 보류지는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공법에서 배웠는가요? 공법에서 안 배우고 제가 양도소득 설명할 때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 처음 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비용을 땅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줄 돈이 있는데 공사비를 사업하신 분에게 제가 여기서 환지하면 사업하신 분에게 공사비를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로 줬는가? 땅으로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비지나 보류지를 받아간 사람은 그 조합원이 받아갔는가? 공사한 사람이 받아갔는가? 공사한 사람. 그럼 공사한 사람이니까 사업 시행자 이렇게 하는 공사한 사람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손 볼 때는 이 사람이 사업 시행자구나 찾을 수 있으니까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지 계획에 따라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을 받았는데 상환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주거 다시 돌려받았다. 그런데 건물은 이제 환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 옛날 건물이 그대로 옛날 건물 그대로란 이야기인가 쓸어버리고 다시 지어줬다는 이야기인가? 다시.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우리 두꺼비한테 물어보면 돼.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손 넣어놓고 막 따닥따닥 하면서 뭐라 한 게 있었잖아요. 뭔 집 줄게 뭔 집 주라 그런가? 다 많이 해봤네요. 헌 집 줄게 새 집 주라. 그러면 건물은 새 건물을 줬어. 새 건물을 줬으니까 이거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그 땅 주인 그 건물 주인 소유자.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소유자가 있는데 이 소유자가 원시로 취득한 걸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그 사람에게 원시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새로운 땅인가요? 다른 땅으로 돌려줬는가? 새 땅인가요? 새 땅은 아닌가요? 새 땅은 아니죠. 새 땅은 아닌데 다른 땅으로 내가 돌려받으면 그 소유자가 옛날 그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돌려받으면 이건 무슨 취득이라 해야 되는가? 승계 취득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는 그래서 승계 취득으로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시험에 내지도 않아요. 시험에 내면 이쪽인데 이 부분은 이미 3년 전에 정답으로 내버렸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걸 내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이제 외국인 소유해. 자,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했네. 자, 외국인 소유 물건 수입이라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입.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왔어. 그럼 이 물건은 내 물건인가요? 외국인 물건인가요? 외국인 물건이에요. 외국인 물건을 제가 손에 들고 외국인한테 빌려왔어. 외국인한테 빌려가지고 나 대한민국에 가지고 들어와 내가 좀 사용하려니까 나 좀 빌려줘. 그래서 외국인 그래 갖다 써. 그리고 내가 가지고 들어왔어. 자,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딱 손에 들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저씨 잠깐만 하고 부른 데가 어딘가요? 세관에서 잠깐 부르죠. 세관에서 부르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외국인 거예요. 그러면 세관 직원이 네 그러면 여기 잠깐만 서 있으세요. 제가 외국인한테 연락할 테니까 그분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줄래요? 그러든가요. 세금 내고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런가? 세금 내고. 외국인한테 물리든가 자기한테 물려버린가? 본인한테 물려버리죠. 그래서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는 세금은 누구에게? 외국인에 물린다? 수입한 사람에게 물린다? 수입한 사람, 가지고 들어온 사람. 수입하는 자, 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보고 네가 세금을 내놔라 이런 거예요. 자, 상속을 받았어요. 자, 상속이란 이야기는 어떤 물건 주인이 그 물건 주인이 지금 뭐 했다는 이야기인가?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죽어버리면 죽는 순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자, 가지고 있다가 죽는 순간 상속이 돼. 그러면 이 물건 주인이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재산은 누가 승계를 받게 되는가? 상속인. 자, 상속인이 승계를 받는데, 자,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상속인이 있으면 세 명 중에 누구에게 상속이 되는가? 세 명이 상속이 되죠. 그럼 각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상속인 중에서 지분이 제일 높은 자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 그러면 상속인 각자라고 했으니까 정부는 이 상속인 각자에게 네 것만 내 그런가요? 그 상속 재산 모두에 대해서 세금 내놔 그러겠는가? 어떻게든 정부는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받으려고 하겠는가요? 그 돈을 어떻게든 통으로 받으려고 하겠는가? 그렇죠. 통으로 받으려 하니까 상속인 각자에게 무슨 책임을 물려버리겠는가? 그렇죠. 연대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그 스마트 합격반은 몇 프로 합격률을 자랑하는가? 100%. 만약에 나만 합격하면 다른 분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내년에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알죠? 무슨 책임이라? 연대 책임이라. 그럼 절대로 한 분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 한 사람이 떨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상속인 각자가 책임을 지는데 각자는 자기가 자기 것만 책임진다? 전체에 대해서 책임진다.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2년 전에 정답으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이제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어요. 그럼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이 물건의 주인은 누구란 이야기인가? 조합원. 그럼 조합원이 세금을 냅니다. 조합원이 세금을 내겠습니다. 자, 세법은 이름이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뭔 지문이 나오냐면 여기서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지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경우, 이름만 조합원으로 취득했지 실제로 조합원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면 조합원은 취득세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이게 뭐냐면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지만 조합원용으로 취득은 했지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형식상 이름만 조합원이고 사실은 조합원이 아니었을 때는 조합원에게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러니까 언제나 논리를 등기나 등록이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세법 문제 풀 때는. 그다음에 시설 대여업자, 시설 대여. 자, 빌려준 거예요. 제가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은 빌려 쓴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빌려 쓴 사람이 세금을 낸다?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낸다? 빌려 준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시설 대여업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금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지문 하나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제가 차를 하나 샀어. 제가 차 한 대 샀어요. 제가 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회사로 가지고 들어갔어. 내가 차를 사가지고 이 차를 회사로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차가 무슨 차가 되는가? 지입차. 그럼 지입 차량이에요. 그럼 그 지입 차량은 명의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회사가 세금을 낸다. 그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세금을 낸다. 지급한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름하고 상관없어요. 등기 등록을 회사 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주인이 따로 있으면 그 물건, 그 차량을 취득한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세법은 등기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기 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린다는 생각을 꼭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배우자 등의 취득세 납세 의무로 가보죠. 이제 배우자 등의 취득세 납세 의무로 가려고 했더니 50분이 지나버렸네.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가버렸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시 연속으로 진행을 해드리죠.